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전반적으로 좀 지난 주말 네,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아주 예. 즐거웠던 날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리고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예. 기술이라는 걸 가졌을 때, 야,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렇죠. 걸 정말 처음 봤던 장면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들과 예. 그 엔지니어분들에게 좋은 기술적 화두를 던져주신 기업가들에게 진짜 찬사를 보냅니다. 네. 특히 어떻게 보면 전작과 기계과, 네. 물론 방금 전에 뭐 서울대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실 많이 갔거든요. 80년대. 맞습니다. 예. 제가 봤던 재미있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기억이 예. 남는데요. 우리나라가 향후 어떤 분야가 발전할 것인지를 점쳐보는 제일 유의미한 설명력 높은 변수 중에 하나가 예. 수능 성적 높은 애들이 어느 학과를 가느냐와 그렇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성과가 날만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많이 갔냐면 금융 쪽과 그다음에 로 쪽, 이 법률 분야를 많이 갔어요. 이 머리 좋은 하버드 출신들이.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거 70년대는 기계를 많이 갔고 80년대에는 전기전자를 많이 갔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희 사촌형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예. 거냐면 전국 수석이 어디 갔는지 기억나세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 그때는 지금은 그랬어요. 부모님이 서울대 네. 물리학과 간다면 너 뭐 정신 나가느냐 정신 하면서 의대를 가야지, 이게 통상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정말. 대학 문제와 더불어서. 예. 그때는 진짜 그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 나 그렇죠. 물리학을 하겠다. 순수 학문을. 이게 예. 진짜 다시 그 날이 올까요? 하나씩 따져보죠. 지금 이제 바이오 백신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이 여기까지 그래도 제조와 결부돼서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묻지마 투자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 20년간 정부가 의학 분야에 지속적인 R&D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중간에 도덕적 해이도 있었었고, 왜냐하면 의료 분야는 성과가 나오는데 뭐 15년 가까이 걸리니까. 예. 그리고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분야를 진단할 수 있는 그게 다 달라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도로 진단하는지 다른 분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평가를 못 해요. 이 사실은 mRNA 백신 같은 경우도 여성 의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네. 스탠포드에서 딸을 당했대요. 한 10년 동안.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술이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국책 자금도 묻지마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자본과 부작용도 있었지만 예. 분명히 그 뒤에서 후미진 곳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체들도 역시 지속적인 투자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번에 그 우리 한미 간의 경제 동맹 중에서 백신을 제조하거나 연구 MOU를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예. 이 좋은 화두를 잡아가지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기술 이전을 뭐 확약받지는 못했으니까. 네. 근데 무균 포장 뭐 이것도 상당한 기술이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예, 사실 이거는 예. 뭐 많은 분들이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보시기도 해요. 예. 뭐 MOU는 법적 구속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 이게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쪽에게 뭐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받아올 것인지를 확약을 받으려면 반대로 우리가 줄 것도 확약을 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럼 44조 원에 대한 투자를 언제 할 건데 어디다 할 건데 우리도 안 넣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안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도 MOU로 해서 예. 이제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떤 날짜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거기에 할 수 있는 것까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는 그건 아니거든요. 주판 그렇죠. 튕기고 알려봐야 되고 이제 이 MOU는 이제 우리가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너무 이거를 성급하게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숫자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게 44조 원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250억 달러의 신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기존에 투자했던 거 여기에서 한꺼번에 퉁치지 말고 250억 달러 따로 투자한 것만 신규 투자한 것만 그럼요.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이 꼼꼼함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백신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급한 불도 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거 다음에 또 어떤 전염병이 돌지 모르거든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그 뒤에 또 뭐가 돌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것을 단순히 지금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생길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뭐랄까요 서로 간의 상호 호환적인 그런 걸 구축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분위기가 매년 맞아야 되는 분위기로 지금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낫죠. 네, 왜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난 6월부터 그 기사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텍사스냐 아리조나냐 가냐 마냐 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삼성의 입장에서 미국의 백악관까지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응대라고 해야 될까요? 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정상회담까지 해서 세레모니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전 미국인들에게 우리 삼성이라는 회사가 예. 미국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한다라는 걸 알릴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소비 국가로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8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이 최근 전 세계에 내놓으라한 가전 관련한 브랜드를 다 사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브랜드가 지금은 중국이 됐거든요. 가전 분야에서는. 그렇죠. 도시바, 샤프, 모토로라, G 어플리케이션 이 모든 것들이 아 이게 전부 중국 기업 됐어요? 지금 중국 기업이 됐어요. 예. 그 가전 부분만. 예. 와.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가전 회사들 G 같은 회사도 다 넘어갔군요. 네, G 어플리케이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예. 중국은 이제 무기를 장착했죠. 예. 중국은 저가의 브랜드 가치도 없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브랜드를 사왔으니 이제 브랜드가 수출하자. 있네. 예,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처절하게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싸워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삼성이란 브랜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 중국에서 매니팩처된 거야, 제조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삼성과 LG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렇죠. 예, 해외에서 팔기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4명 정도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삼성, 현대차, LG, SK. 네. 이런 장면도 상당히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대 기업이나 산업 부분에서 이런 대접하고 이런 나름대로 교섭력을 가졌던 적이 저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만 꼽아요. 네. 언제냐면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또 이것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건데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아, 아람코. 예. 예. 1976년에 키신저라는 어떻게 보면 외교의 왕이죠. 그 외교의 왕이죠. 예. 그 외교의 왕이 그 오일 쇼크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분란 그리고 미국의 원활한 석유 수급을 위해서 그 당시 미국도 물론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지만 워낙 그 급작스럽게 미국의 석유 수요가 높아져서 사우디로부터 원활하게 석유를 받아오는 게 미국도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우디는 오펙이라는 걸 결성하고 오일 쇼크를 벌써 한번 일으켰고 예. 지속적으로 이제 석유에 대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어떤 거를 사우디가 얻어왔냐 하면 원래 아람코는 지금은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지만 예. 예전엔 사우디 게 아니었어요. 다
미국의 정유회사 소유였습니다. 엑손모빌, 예. 스탠다드 오일, 뭐 텍사콘 이런 예. 데가 다 아람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 예. 사우디는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석유라는 어떤 그 에너지원을 무기 삼아서 그 지분을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76년에. 예. 물론 미국한테 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는 달러로 결제해 줄게. 찍어서 주든 뭘 하든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받고 주고 한 거거든요. 그랬네요. 예, 그런데 그 그랬네요. 당시 그 딜 예.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지금 아람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뭐 가장 1, 2, 3등 안에 계속 들고 이익은 애플 다음으로 작년에 많이 냈던 회사가 예. 아람코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그 아람코의 기반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다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예. 산유국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들이죠. 이야. 반도체와 배터리가 산유국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원컨 원하지 않건 이제 지구 환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이론상 반영구적으로 에너지 원천은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원천을 바탕으로 산업재나 여러 가지를 가동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잘 만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이란 나라는 많은 분들이 석유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발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발명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석유를 발명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185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발명한 거거든요. 그 뒤로 미국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오는데 에너지 패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드디어 그 석유가 필요 없어졌고 중동에 대해서는 슬슬 군대도 빼고 신경도 안 쓰고 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에너지 패권에서 본인들이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걸 완전체를 만들기 위한 협력 체계, 한국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탄소 제로 사회로 세계를 움직이게 하면서 에너지 패권을 계속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예.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들이 아주 공교롭게 예. 중국과 국경이 근처에 있어요. 그러네. 대만, 한국, 예. 일본 이렇게 그러다 보니 혹시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올라간다면 혹시나 예. 그러면 예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도 석유 보급로를 끊어서 미국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것처럼 중동에서 독일로 가는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배터리랑 반도체 수급을 원활하게 못 받는다. 지금도 사실 미국에서 경제가 반도체 없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공장만이라도 미국에 놓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죠. 바로 그 절박함에 우리가 화답을 했고 예. 그래서 둘이 이제 아이디어 장꾀를 낸 거죠. 전 세계가 백신을 독차지하고 있다시피 하는 미국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있는 그렇죠. 찰나에 한국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기술 관련해서 더 많이 생산해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겠다. 백신에. 맞습니다. 그거 하나. 예. 그다음 두 번째 미군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한국군은 줘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이거는 예. 미국도 정말 장고한 거다. 이렇게 뭔가를 판단합니다. 짜낸 것 같아요. 예. 짜낸 거죠. 예.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한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예.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단 있었죠. 말이죠. 스가 지금 스가도 절박해서 간 거거든요. 백신이. 그렇죠. 올림픽 전에 뭘 해도 확보했다고 세레모니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지지율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가기 전부터 화이자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 전화통화하고 끝났거든요. 아. 예, 그거와 지금 상황 비교를 하시면 예. 이거에 대해서 나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또 재밌게 본 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가 된 게 우리 우주 항공 산업도 그렇고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움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맞습니다. 예. 산업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남을 공격하는 그런 민족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예.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풀어줘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번 이런 이 세레모니에 결부된 것도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사일 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본인만 미사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방 국가들도 같이 중장거리 미사일
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걸 같이 이제 운용하는 미사일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 망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기회에 미국도 보기 좋게 예. 같이 풀어줄 타이밍으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중국을 찾아가서 또 예.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끔 그렇죠. 또 누가 우리- 달려가야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근데 중국이 그렇게 세게 반응할 그런 내용은 없죠. 이게 미국이 또 배려한 것 같습니다. 예. 미일 정상회담은 중국이 싫어한 거는 다 들어갔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일단 빼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일단 뭐 특별한 반응, 아주 심한 반응은 없다. 예. 오늘 당장 이제 뭐 한 15분 뒤에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뭐 특히 이제 직접 그 계약을 해버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경우도 주식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거고 네. 그 투자를 20조 원 정도 결정한 삼성전자에 관한 평가를 시장이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장에는 뭐 오늘 뭐 그 등락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뭐 사실 저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도장 찍기 전까지는 잘 안 움직이는데 예. 워낙 뭐 세레모니가 좋아서 반응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은 꽤 있을 것이다. 예. 나머지 그 주식시장 그리고 한국경제 이번 계기로 좀 뭐 어떤 변수는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정말 조금 아쉬웠던 건 예. 뭐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백신이라는 이 다급한 불을 꺼야 될 상황이 아니었다면 예. 정말 우리가 두둑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섭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좋은 거와 맞바꿨으면 더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더 집어넣어야죠. 백신이 예. 아니라 예. 뭐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많은 것들 뭐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밖에 뭐 산업 부분이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수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더 늘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전통 산업 부분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뭐 저는 특별히 뭐 문제는 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의